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푸사 잘 안 받고 와요. 그럼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상태 메시지 잘 안 받고 그쵸. 오고요. 오, 맞아요. 그래요. 카카오톡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SNS를 많이 하고 좋아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 포장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제가 맞췄네요. 그러면 네. 아, 되게 똑똑한가 봐. 자존감 높은 사람들도 돈 벌어 와요? 그럼요. 공부를 오셨는데 답을 정해놓고 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차이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낮을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포괄적인 자존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일 자체 혹은 한 취미생활 한 가지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일에서 성공을 했거나 취미생활에서 덕후가 돼서 정말로 성공을 했거나 아니 뭐 하나라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자존감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주 순간적으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성격 안 좋아? 라고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에서 실패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보다 실패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아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자아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 낮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연구들을 보면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한 30%에서 35%,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30에서 35%,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65%에서 70%인데 우리나라는 자존감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사람이 오히려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자존감이 보통이거나 낮은데, 보통도요 높다라고 평가를 안 해요. 보통도 높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평균, 그냥 낮은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 문화권이잖아요.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서 간섭을 잘하고요. 옆에서 잔소리를 잘하고요. 잔소리를 할 때 항상 꼭 비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집단주의 문화권 안에서는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이 적어요.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무속적인 거. 정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거나, 그리고 뭐 편부거나 편모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 손에 컸거나, 이런 좀 가정 환경이 남들과 다르신 분들이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저희는 점사를 보면 이 집안의 가족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봤을 때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 싶은 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분이 거의 없다는 거.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라온 환경 탓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일 점사 보면서 손님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자존감이 되게 낮은데 숨기고 있네,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잘난 거야. 학교도 되게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막 이래. 그럼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말을 하는데 삶에 미련도 없고 나는 살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행복한 게 없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내면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서 소심한 자극에도, 사소한 자극에도 되게 상처받는 스타일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존감의 기능이, 네. 자존감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존감의 기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존감의 기능이요? 네, 자존감이 대체 왜 필요할까? 자기를 사랑해야 뭐 남들도 어루만지고 보듬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존감의 기능 딱 하나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자존감의 기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럼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근데 아까 어린 시절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존감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가정 환경, 부모가 어떻게 키웠느냐거든요. 그리고 맞아. 두 번째가 부모가 키운 거 안에서 자기가 어떤 성공 경험을 했느냐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성공 경험을 했어도요, 부모가 안 좋은 피드백을 계속해요. 너 왜 100점 안 맞고 95점 맞았어? 이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부모 영향은 정말로 절대적이에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나아져야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삶이 너무 풍족한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존감이 낮은 건 우울증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좀 형편이 나아져야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요. 한참 바닥을 쳤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자존감도 같이 올라오더라고. 그런 거 있나요, 선생님?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취약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적어도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을 혼자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혼자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과연 있을 거 없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긴 할까? 그러면서 외부적인 요소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 자기의 성공 경험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성공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와, 너 되게 성공했나 봐. 와, 너 되게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또 자존감이 함께 올라가서 이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게 제가 맞췄네요. 그러면 네. 상황이 좋아지면 자존감, 나 되게 똑똑한가 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비슷하네요. 근데 저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교 또한도 이 자존감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 일생에 살면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꾸 나를 비난하는 주변인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항상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SNS 아까 얘기하셨지만 SNS에서 특히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 하나로 충분히 증명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증명을 하겠어요? 남들의 평가로서 나를 자존감이 높다 낮다 내가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걸 평가를 받아야 내가 드디어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좋아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SNS에다 올릴 때 굉장히 자기 포장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외제차 찍어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허세, 허풍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딴 것보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 손님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으면 손님이 이렇게 푸사가 뜨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뭐 남친이랑 지금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또 헤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그 상황에 그거 다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존감 낮은 거예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푸사 잘 안 바꿔요. 그럼요.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이 상태 메시지 잘 안 바꾸고요. 그쵸, 맞아요. 오, 맞아요. 그래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진도 잘 안 올리고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네, 그러던가요? 전 진짜 궁금해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도 점 보러 와요? 그럼요. 근데 정 보러 오셨는데 답을 정해놓고 와요. 자기가 다 답을 정하고 와. 그러면 왜 점 보러 왔냐고 막 내가 따지죠. 왜 말도 안 들을 거면서 왜 들으러 와? 왜 점 보러 왔어요? 궁금해서요. 그러고 듣는데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믿지 않지 잘. 물론 또 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존감 높으신 분들도 오고 근데 거의 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아무튼 푸사 이게 되게 큰 것 같아. 카카오톡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 심리 상담도요 하루
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쵸.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찾아와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높은 사람은요, 조언을 얻으러 와요.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할까 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적으로 맞는지, 이 사람 배신할 사람이 아닌지, 혹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그거 이런.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갔어 그분.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들 네. 그 상황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서 울거나 심리적으로 기대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와요. 그렇지, 똑같네요. 조언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와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저는 거의 같은 길을 가는 분야잖아요. 아니, 말로 사람을 맞아요, 달래는 맞아요. 일이니까 네. 저희 위로하는 일이고, 네. 선생님은 좀 전문적으로 푸는 거고, 네. 저는 영적으로 푸는 거고, 여기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한 종류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훨씬 똑똑하신데, 아니 네, 근데 아니 그래서 무당분들이 저 보면 무당인 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사복 입고 다니면 아무도 무당으로 안 봐요. 근데 저는 무당분들이 저를 보시면 저를 무당으로 봐요. 선생님이야? 네. 이렇게 예쁜 무당이 어딨어, 그치? 그죠? 약간 그런 뭔가가 있어 보이나 봐요. 뭔가 세 보이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도 말로 나의 기운을 풀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이목을 받고 이 기운이 있으시긴 한 거예요. 예, 약간의 그런 기운이 있어야 이쪽으로 벌어먹고 살고 잘 풀리는 이유가 있어. 그 기가 세니까 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이목 받고 유튜브로 떠들고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그런 기운이 있다. 지금 선생님도 학자이지만 박사님이시지만 연예인 사주도 있다는 거죠. 네. 사주 풀어보셨어요, 선생님 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심심풀이로 사주를 배웠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무속 쪽하고 심리 쪽하고 뭐가 얼마나 많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의외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어제 잠도 못 잤잖아. 말빨로 밀릴 텐데 큰일 났다. 말빨에 밀릴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말수를 줄여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